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세 절감 프로젝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법인의 주주이면서 대표자분들은 절세에 대해 상당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기업의 이익을 가져올 때 어떤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내용을 다시 짧게 정리해 볼게요. 모 법인의 주주가 대표님과 자녀의 법인일 경우 차등 배당이 좋은 절세 방안임을 소개드렸습니다. 자녀 법인에게 모두 배당을 줄 때 입금 불산임률이 80%가 적용되고 법인세를 내므로 적은 세율로 자녀 법인의 배당금을 몰아줄 수 있죠. 1억의 배당금의 세금은 180만 원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본 환원과 배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주주에게 이익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은 배당, 양도뿐만 아니라 주식 소각과 감자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본 환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자본 환원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내용을 나눠볼 텐데요. 기본적인 내용으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 환원을 알려면 자본 구성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대차 대조표를 보시면 왼쪽은 돈의 상태, 오른쪽은 돈의 출처를 나타냅니다.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합한 거죠. 자산 300억은 부채 200억 더하기 자본 100억입니다. 돈의 출처가 남이면 부채, 출처가 주주면 자본입니다. 자본금은 내가 처음 가지고 시작한 돈이고 내가 처음 출연한 돈이며 원금이죠. 자본금은 액면가에서 주식 수만큼 곱하면 나옵니다. 자본금으로 번 돈은 법인이 번 돈이며 이것은 이익잉여금입니다. 반면 증자 등 자본 거래에서 생긴 돈은 자본잉여금이 되고요. 주주의 지분에서 가감돼 자본도 아니고 부채도 아닌 것은 자본조정이라고 합니다. 자본조정은 회사가 번 게 아니니까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주주의 자본금도 아닙니다. 자본 환원을 위해서는 회사에 자본금 혹은 잉여금이 있어야겠죠. 아무것도 없으면 받을 것도 없습니다. 대신 주식 가치는 낮아서 증여세가 매우 낮겠지만요. 그래서 자본 항목에 돈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자본 잠식이라면 안 되겠죠. 출처가 내 돈인 자본금 10억, 잉여금 70억, 자사주 등 자본 조정 20억으로 합치면 100억이 자본입니다. 그리고 출처가 남의 돈인 부채가 200억이면 돈의 상태는 300억이 되어야 합니다. 현금, 예금, 부동산, 차량, 비품, 원자재 등 어떤 형태든요. 자본금이 있어야 감자를 하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 이익 소각을 하고 잉여금이 있어야 배당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자본 환원 방식을 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환원받거나 주식을 반납하고 환원받거나. 보유 중일 때와 반납일 때 자본 환원의 종류와 각각 어떤 세금이 붙는지 그리고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는 일반 배당과 가액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배당을 볼게요. 기업이 주주의 자본금으로 영업이익을 내면 이익잉여금으로 쌓입니다. 그 벌어들인 돈을 주주가 가져가는 게 일반적으로 배당이라고 하죠. 이런 금융소득은 2천만 원까지 종소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14%의 세율인 건 아실 겁니다. 그러나 다른 소득이 없이 배당 소득만 있다면 달라집니다. 1억 3천만 원까지는 세금이 1,800여만 원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그래서 소득이 없는 자녀의 지분율을 높여 1억의 배당을 받는다면 실효세율 약 14%의 세금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자, 이유는 배당세 공제가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법인이 먼저 법인세를 냈는데 주주가 배당받으면서 또 세금을 내면 이중과세가 되죠. 소득의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그로스업이 있기 때문에 적은 세율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자녀 지분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면담하시면서 자세한 회사의 사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 배당을 볼게요. 일반 배당은
법인이 번 수익인 이익잉여금을 주주에게 줍니다. 반면 감액배당은 주주의 돈인 자본잉여금을 주주에게 줍니다. 좀 다르죠? 쉽게 설명하자면 주주가 증자할 때 법인에 돈이 들어오죠? 이 돈을 절차를 거쳐 도로 가져가는 것도 감액배당입니다. 법인의 규모가 커지면 자본금 역시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증자를 하죠. 증자는 법인이 돈을 받고 대신 주식을 발행해 줍니다. 반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건 감자입니다. 감자는 주식을 반납하는 것이고요. 감액배당은 주식을 반납하지 않으면서 자본잉여금만 줄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 액면가가 5,000원, 시가가 3만 원인 법인이 있습니다. 자본금 증자를 위해 주주는 한 주당 시가 3만 원을 내고 주식을 받습니다. 액면가의 차이는 2만 5천 원이죠.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자본잉여금이 됩니다.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이후 자본잉여금을 돌려받기 위해 감액배당을 받는 것입니다. 법인이 번 돈이 아니라 내 돈이잖아요. 그러니 세금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올 텐데요. 만약 자녀 법인의 아버지가 10억을 대여금으로 사업 지원하고 이후 법인의 주식 가치가 올라가서 그 대여금을 주식으로 바꾸면 주발초가 많이 생기겠죠? 추후 모든 주주에게 감액배당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건은 복잡하게 있지만 생각해 볼 만한 절세 방안입니다. 법인의 배당세는 입금 불산입과 그로스업을 통해 절세가 됩니다. 반면 자본금을 감액하면 세금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자본거래에는 증자, 감자, 합병 등이 있는데 누가 증자해서 주발초가 생길 때 그 주주의 것이라고 주식에다가 꼬리표를 달지는 않아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세금이 정말 없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 주주인 경우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않으며 법인 주주인 경우에도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배당받는다면 입금 불산입됩니다. 여기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녀법인 활용한 증여세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액배당의 주의점이 있습니다. 2022년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인이 보유한 장부가액을 한도로 입금에 산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죠.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인 취득 원가까지만 인정한다는 한도가 설정된 겁니다. 감액배당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간접 증여를 하지 못하게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된다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게 국세기본법 제14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액배당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전문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주식을 반납하면서 자본 환원하는 방법인 감자와 소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절감 전략, 자본 환원에 대해 계속해서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